자, 오늘 드디어 4과 동사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챕터 1과에서 배운 게 주어이었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다음 두 번째가 목적어 배웠고요. 세 번째 보어 배웠어요. 그러니까 1과 2과 3과는 전부 다 명사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배웠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동사에 관련된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봅시다. 시작해 볼게요. 보시면 뒷장 넘겨보시면 이제 첫 문장 나오죠. 제목부터 보시면 완료 시제라고 등장을 해요. 완료 시제. 완료라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완료가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무슨 완료가 있을까? 첫 번째, 현재 완료가 있겠죠. 현재 완료 어떻게 생겼지? has나 have pp 이렇게 배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죠? 과거 완료 had pp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will have pp.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미래 완료라고 해요. 그래서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구별이 되셨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인데 우리가 그림 살짝 다시 한번 그릴 거라고 했잖아요. 포스트잇에 한번 그려봅시다. 영어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해요.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자, 여기를 우리가 중간을 현재라고 한번 셈에 써볼게요. 자, 현재를 기준으로 여기를 우리가 과거라고 쓰고 여기를 우리가 미래라고 씁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를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대과거라고 합니다. 대과거. 그러니까 대과거라고 하는 거는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웠던 현재 완료라는 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쌤이 완료 시제는 이 말을 기억해 주겠어. 부터까지. 그래서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과거부터 현재까지라고 요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다 라고 써보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라고 썼다면 이제 여기서 그려보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겠죠. 이 부분을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여기 딱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한 번 더 그려보면 has나 have, pp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입니다.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그럼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had pp라고 하겠죠. 이 부분을. 그렇죠? 여기서 출발, 여기까지. 그러면 미래 완료는 언제부터 출발할까요? 언제부터일까요? 현재부터예요. 그치? 현재부터 출발해서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실 거예요. 이제 현재부터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현재부터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그걸 우리가 will have pp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러다 보니까 완료 시제라는 개념이 한국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많이 어렵거든. 이 현재 완료를, 이 완료 시제라는 걸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야. 이 영어를 쓴 애들의 머릿속에서 시제라는 개념이 우리랑 뭐가 다른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죠? 나는 밥을 먹었다, 나 지금 밥 먹는다, 밥 먹을 거야 이렇게 세 가지죠.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존재하지만 요 사이사이 낀 거 이런 완료 시제도 존재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작을 하거나 말로 스피킹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미래 시제를 쓰거나 그냥 will 동사 원형, 현재 동사 쓰는 거, 과거 동사 쓰는 건 영작을 잘해요. 말도 잘하고. 근데 현재 완료를 쓰거나 가장 익숙하다고 하는 거 이것조차도 우리가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할 때 잘 쓰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왜냐면 낯설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이해를 해보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 얘부터 보는 거야, 얘부터. 얘는 그림을 잘 보시면 과거에서 출발해서 현재까지 다 있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다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이렇게 해볼게요. I lost my wallet. 나 지갑 잃어버렸어요. 그건 그냥 과거로 쓴 거죠. 쌤 여기다가 lost라고 써볼게요. 이건 그냥 과거 잃어버린 거지. 지금하고는 관련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I lost my wallet 하면 내가 그냥 과거에 지갑을 잃어버린 거지. 지금 현재 상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찾았을 수도 있고 지금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현재 완료를 써서 여기다 예를 들면 have lost를 썼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 내가 과거에 지갑을 잃어버렸던 그 상태가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된 거야. 그러면 내가 지갑을 어제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없어. 지금도 못 찾았어. 그때는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I lost my wallet이 아니라 I have lost my wallet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이점 알겠죠?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내가 뭘 말하고 싶어? 지금 현재 상태도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러분 영어 공부하고 있죠? 나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I study English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I have studied.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게 좋고 난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어요를 진행을 말하고 싶어. 강조를 하고 싶어. 그때는 진행형까지 플러스예요. 그땐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현재 완료 진행형을 합니다. 그때 모양이 have been ing. 그래서 진행형이라는 개념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개념도 맞지만 어떨 때 쓰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라고. 지금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 동사랑 뭐가 다른지 개념부터 잡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과거 동사를 쓰면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현재 완료를 쓰면 어떻다? 알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해석하자고 하는 거잖아. 과거 동사랑 현재 완료랑 해석은 똑같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하면 될까? 잃어버렸다, have lost, 잃어버렸다. 해석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든 현재 완료든 뭐뭐 했다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뭐뭐 했다 적어보세요. 근데 이런 친구들 있죠.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선생님. 뭐뭐 해왔다. 물론 그 편이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거 가지고.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려 왔다. 어때요? 어색하죠? 근데 이번엔 나 지갑 잃어버렸어. 괜찮죠?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하자는 거예요. 잃어버려 왔다는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과거 동사랑 해석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라고 해서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는 과거 완료 볼 거예요. 과거 완료는 언제부터 출발해서 대과거, 다시 얘기하면 과거부터 더 옛날 과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과거부터 언제까지다, 과거까지다. 이걸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대과거라고 하는 것부터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쓰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열차가 이미 떠나고 없었어 이런 말 할 때 쓰는 거 있죠.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쓰는 게 had be다라고 배운 적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대과거로 하는 거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대과거라고 하는 건 과거 완료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had pp라는 과거 완료가 상위 개념이고 대과거라는 건 하위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과거라고 하는 게 과거 완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죠? 대과거가 위에 더 상위 개념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학상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과거 완료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과거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대과거는 뭐 할 때 쓰는 것이다? 과거보다 더 이전에 먼저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대과거다. 그래서 과거 완료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과거 완료를 쓴다라는 건 현재과 관련이 전혀 1도 없죠. 그냥 과거로 끝난 거예요. 지금하고는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라떼 그런 얘기예요.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낯선 거 요거죠. 미래 완료. 미래 완료는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근데 공식이 있어요.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현재부터 출발해서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까지를 말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완료라는 건 미래 언제쯤에는 끝날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내년쯤에는 대학에 가 있을 거야.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거야.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럴 때 쓰는 말이 will have pp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내가 뭐뭐 할 거야. 뭐뭐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게 바로 will have pp입니다. 좀 이따가 문장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간략하게 개념만 잡아봤어요. 자, 문장 바로 들어갑시다. 자, 문장을 바로 들어갈 건데 첫 문장 보시면 기본 문장 구조 봅시다. Attending a university 나왔어요. attending은 뜻이 뭐냐면 뭐뭐에 참석하다 뜻도 있지만 대학이라는 단어를 참석하는 게 아니겠죠. 대학에 다니다예요. 그래서 attend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때 무슨 뜻이 있다? 다니다의 뜻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ing가 붙은 자리에 동명사 주어 자리 왔겠죠. 우리가 배웠던 동명사가 주어 자리 올 수 있었으니까 목적어 왔겠죠. 준동사의 목적어 이해되실 거라 믿어요. On a scholarship. 자, 여러분 해석하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끊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끊을게요. 동사 어디 있죠? 요렇게 기다랗게 생긴 애가 바로 동사입니다.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게 무슨 동사예요? has been이 왔어요. has been. 무슨 동사로 보이세요? 이게 비동사예요. 왜 비동사죠? 쌤, 비동사는 그냥 비잖아요. 모양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말할 때 쌤이 기준이 세 가지라고 했죠. 그건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였지? 수, 두 번째 태, 세 번째 시제였죠. 여러분들이 쌤 이거 현재 완료잖아요 라고 말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만 말한 거예요? 이 시제의 기준으로만 말한 거예요. 맞죠? 수의 개념으로 보면 단수죠. 왜? 단수니까. 단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한 건 시제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 기본이니까 한번 볼까요?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ave pp라는 개념 모양을 이렇게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진짜 동사예요? 둘 중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have는 조동사입니다. 보조예요, 보조. 메인이 아니고 얘는 보조란 말이야. 예를 들면 I can do it 할 때 can do 중에 누가 진짜 동사예요? do잖아요. 다 같은 원리예요. have pp 할 때 pp가 본동사입니다. 얘가 본동사예요. 단지 비동사의 pp형으로 bene을 쓴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모양이 좀 낯설 수 있지만 낯설다고 했잖아요. 현재 완료가 여러분들한테. 낯설어 보이지만 비동사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 쌤 여기다 살짝 이렇게 비동사라고 쓸게요. 이제 이해가 될 거라 믿어요. 비동사의 pp형이니까. 그럼 주어 왔어. 비동사가 온 거예요. 모양이 has been이지만.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그럼 dream, my dream. 얘 누구 자리일까요? 보어 자리겠죠. 그쵸?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그리고 since I was kid. 내가 어렸을 때부터 라고 하는데 자, 이런 친구들 있죠. 가끔. 아직도 있는데 쌤, 요거 때문에 아닌가요? 내가 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지?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 보고 구별하자? 주절의 동사를 보고 구별하자. 문법 시간에 했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는 우리가 주어 나오고 나서 시제가 무슨 시제? 그렇지. 완료 시제. 다시 얘기하면 has나 have나 이제 한 번에 갈게요. 수능 버전까지. has, have, had, pp. 이걸 우리가 무슨 시제라고 한다? 완료 시제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since가 등장했고요. 이 뒤에 과거 동사까지 일부러 한번 다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거니까. 똑같은 그림을 쌤이 두 가지를 한번 더 그려볼 건데. 자, 똑같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자,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은 since의 해석이 다르죠.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지, 쌤이? 다시 한번. 주절의
동사를 보고 구별한다라고 했는데 주절의 동사가 무슨 시제일 때더라? 완료 시제일 때. 그죠? 완료 시제일 때 얘를 뭘로 해석할 거야?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뭐뭐 이후로의 뜻도 있지만은 뭐뭐부터가 좋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널 좋아했어. 이런 말 할 때 있잖아. 그치? 그럼 그냥 I love you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sinc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접속사 since를 분명 머릿속에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다? 때문에도 있죠. 그죠? 그럼 뭘 보고 구별한다? 다시 여기 보시면 주절의 동사가 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절의 동사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부사절과 주절의 위치는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할 거다? 한 번 더. 주절의 동사를 보고 판단한다. 됐죠?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완료 시제가 왔다. 그게 현재 완료건 과거 완료건 상관없어요. 완료 시제가 오게 되면 이 since는 뭘로 해석한다? 뭐뭐부터라고 해석할 거다. 그런데 지금처럼 완료 시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자고 했죠? 이 since라는 문장이 이제 뭐가 된다? 이게 원인이 된다. 그럼 주절의 내용은 뭐가 되겠죠? 결과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독해서 등장하면 주제문이죠. 독해서 등장하게 된다면. 자, 그래서 첫 문장을 우리가 들어갈 때, 해석을 할 때 그냥 해석만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한 번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습하면 금방 되거든? 그럼 since라는 단어가 뒤에 왔단 말이지? 그럼 어디부터 다시 쳐다봤어? 여기를 쳐다봤네. 그럼 쌤한테 배운 대로 해보면 얘가 무슨 완료? 현재 완료야. 그지?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가 왔으니까 여기는 since는 뭘로 해석할 거예요? 뭐뭐부터, 뭐뭐 이후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since I was a kid 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이였을 때부터 또 괜찮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는 것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학에 다니는 것이 이거 빼보게 볼게. 대학에 다니는 것이 has always been my dream 뭐였어요? 늘 내 꿈이었어요. 자,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제 보세요. 비동사 다음에 보어절이 명사가 왔잖아. 일부러 써볼까? 명사가 왔잖아. 해석 굉장히 쉬워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 이거 한 번만 해볼게. 주어 있고요. 비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 우리 해석 어떻게 했지? 명사이다. 그쵸? 주어가 뭐뭐이다. I am a student. 다 해석되시죠? 뭐뭐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쌤이 현재 완료는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 했죠? 과거 시제랑 똑같이 하자고 했죠. 그럼 얘를 과거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I was a student 하면 나는 학생이었다죠. 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단지 비동사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been으로, has been으로.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뭐뭐, 다. 국어를 연습하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국어로 생각해 본 적은 없죠.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다니는 것이, 대학에 다니는 것이 내 꿈이었다. 늘 내 꿈이었다. 됩니까? 마지막 마무리 부분, 요거 안 한 거 있잖아요. On a scholarship. scholarship은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on a scholarship 하면 장학금을 받고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를. 밑에 따로 해석 쓰세요. On a scholarship.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이제 주어가 길어진 겁니다. 그죠? 얘 주어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오케이. 그러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니는 것이 주어는 누구였어요? attending이 주어예요. 주어 한 단어라고 했죠.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니는 것이 늘 항상 내 꿈이었대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된 거죠? 이렇게. 첫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돼요? 응.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다 필기하셨으니까. 현재 완료가 왔다. 우리 해석 어떻게 할 겁니까? 뭐뭐 했다. 과거처럼 해석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었다겠지만 since 나왔습니다. 주절의 동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완료 시제 맞죠? since 뭘로 해석할 거예요? 뭐뭐부터. 알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문장 갑시다.
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자, Adolf was a promising young composer 까지만 먼저 봅시다. 자, 문장 구조 살짝 보시면 Adolf 주어고요. was 동사. A의 짝, 관사의 짝 누구죠? composer. 그럼 얘도 누구 자리예요? 보어 자리에 명사 온 거죠. 자, 이 가운데 있는 두 단어는 빼고 해석해 볼게요. 아돌프는 뭐였어요? 작곡가였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하나씩 덧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빼고 해보자. A young composer. 그럼 뭐죠? 어린보다는 젊은이 좋겠지. 그러면 아돌프는 뭐였다? 젊은 작가였다. 이제 얘까지 붙이는 거야. 유망한. promising은 유망한. 그럼 아돌프는 유망한 젊은 작곡가이었다. 뭐뭐이었다. 아까 해봤죠. 비동사. 그 다음에 끝나야 되는데 우리 배웠던 거 이제 써먹어 보세요. 안 끝났죠? 이후의 이름 뭐다? 그치,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좋아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다? 그렇죠. 형용사절이다. 자, 쌤한테 배운 거 좀 이제 해봐요. 형용사절이 하는 일은 뭐라고 했죠?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오케이. 그러면 명사 누구였죠? composer 있었잖아요. 그럼 who 뒤에 있는 문장은 composer 수식하는 거예요. 구조 됐죠? 자, 그럼 우리 기본 해석은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배웠거든. 그렇죠? 자, 이제 해석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composer who부터 하는 거예요. 앞에 거 건너뛰고. composer who had just written his first cello pieces 나왔는데 얘들아, just는 방금, 지금 막 이런 뜻이거든. 방금이라는 뜻도 있고 지금 막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막, 뭐 방금 이렇게 할까요? 방금 혹은 뭐 지금 막 이건데 주어 자리만 빠져 있죠? 그건 아시죠? 동사 어디 있어요? has written, had written 과거 완료. 지금 여기서 우리 시제를 뭘로 썼냐면 과거 완료를 답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잠깐 봐주세요. 현재 완료가 됐건 과거 완료가 됐건 시제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뭘로도 보자고 했지? 태로도 보자고 했죠. 다시 얘기하면 현재 완료가 됐건 이건 안 써도 됩니다. 현재 완료가 됐건 혹은 과거 완료가 됐건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뭐가 있을 거야? 자, 잘 들어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뭘 그런 건 아니고요. 쌤이 진짜 주인공이 얘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PP형에 나온 동사가 몇 형식 이상일 때? 3, 4, 5형식일 때. 왜 그랬을까? 타동사니까. 다시 한번 여기 PP형에 등장한 단어가 몇 형식 이상일 때? 3, 4, 5형식일 때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현재 완료의 능동. 얘는 뭐라고 하지? 과거 완료 능동. 만약 목적어가 없다면 모양이 어떻게 바뀌겠까? 모양이 어떻게 바뀌게 돼요? has나 have, been, pp라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현재 완료 수동이라고 불러요. 그건 당하다가 아니라 뭐가 없다고 했지? 이게 없는 거라고 했죠. 다시 한번 여기 pp형 자리가 몇 형식일 때? 3, 4, 5형식일 때. 타동사일 때. 그럼 여기 자동사음은요? 그렇지. 자동사는 뭐가 안 되죠? 애초부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건 나중에 문법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had been pp라는 모양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뒤에 뭐가 없을 때 쓰는 거야?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거야. 그렇죠?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의 능동, 이쪽을 뭐라고 할까? 현재 완료, 과거 완료의 수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쌤이 지금 이걸 왜 알려줬냐면 과거 완료가 왔잖아요. had pp. had pp라는 건 과거 완료를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있을 거다? 목적어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목적어 어디 있죠? His first cello piece가 있어요. 여기 목적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 이제 composer부터 해석한다고 했어요. 뭐뭐 하는 작가죠. 뭐 한 작가예요? 지금 막 방금 뭐 한 사람이지? 그의 첫 번째 첼로 곡을 쓴 작곡가죠. 그죠? 여기까지는 되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아돌프는 주어 해석했어요.
아돌프는 뭐한 사람이죠? 지금 막 그의 첫 번째 첼로 곡을 쓴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젊은 작곡가였다. 이거죠. 자, 한 번 해석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조금 더 속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자, 스피드 올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아돌프는 작곡가였다 될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아돌프는 작곡가였는데 이 작곡가가 뭐 했어? 이렇게 두 번으로 끊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주격이라면서요. 주어 자리가 빠져 있다면서요. 그럼 얘가 원래 주어였던 거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얘가 뭐 했다? 첫 번째 첼로곡 썼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작곡가가 뭐 했어? 자신의 첫 번째 첼로곡을 쓴 거야. 두 번으로 끊어서 해줘도 돼요. 왜? 여러분들이 배울 때 관계대명사라는 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바꿔도 되겠어? 머릿속에서는 and, he 이렇게요. 이렇게 바꿔도 이상하지 않죠?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뭐 해서 지금 막 그의 첫 번째 첼로곡을 썼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말로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제가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주절이라고 써볼게요. 자, 배운 친구들은 벌써 눈치를 좀 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수식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운 거 기억나세요? 주절의 시제가 뭐일 때? 그렇지,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뭐 아니면 뭐가 가능하다?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가능하다. 배웠죠? 누가 안 된다고 했지? 현재 완료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안 될까요? 현재 완료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에 has, pp형이라는 현재 완료는 올 수 없는 겁니다. 왜 올 수 없어요?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지.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이렇게 수식하는 부분을 종속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종속절의 시제는 뭐가 안 돼? 현재 완료는 올 수 없어. 뭐만 돼요? 과거 또는 과거 완료만 된다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뭐 아니면 뭐만 가능하다?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가능하다. 과거 시제 또는 과거 완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현재 완료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그게 문법 규칙이니까. 그럼 여기 과거 되나요? 아니요. 이 just란 단어가 완료 시점 부사예요. just가 들어간 문장은 현재 완료 혹은 과거 완료, 완료 시제로 써야 되는데 과거 동사를 쓰지 않은 이유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건 나중에 문법 문제 나오면 또 다룰 겁니다. 자, 오늘은 해석 위주로 많이 보자는 거예요. 해석 다 되셨나요, 이제? 이해는 되셨어요? 오케이. 자, 지울게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문법에 관련된 거 우리 문법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세 번째 패턴 문장은 여러분들 좀 낯설 텐데 쌤이 좀 색칠을 해드렸어요. by the time 색칠해놨죠? 문법 먼저 살짝 알려드리면 by the time 주어 그 다음 여기에 현재 시제 동사가 왔죠. 이게 왔죠? 그리고 나서 컴마 자 주어 다음에 우리 여기 동사를 쓸 때 뭘 쓰게 될 거냐? will, have, pp라는 미래 완료 이걸 우리가 미래 완료라고 하는데 자 얘가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바로 전제 조건이에요. by the time이라는 단어 뒤에 이렇게 현재 동사가 왔으면 여기에는 미래 완료를 써야 한다라는 게 약속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해석이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에는 이란 뜻이거든. 주어가 동사할 때쯤에는요 이 뜻이에요. 주어가 동사할 때쯤이면 얘가 뭐뭐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해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By the time the researchers are able to return home 나왔는데 by the time이 접속사예요. 그래서 researchers are 지금 무슨 시제 동사 썼죠? 한 번 더 보면
현재 시제 동사 are 썼죠. 그래서 are able to 보일 겁니다. return home,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쯤이면 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연구자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쯤이면 이거죠. 연구자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they가 누굴까요? 연구자들이겠죠. 연구자들은 뭐 하게 될 것이다? will have studied. 여기가 나중에 문법 문제로 등장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요, 고3 수능 문제 정도에 나옵니다. 고1, 고2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고3 정도 나와요. 자, studied penguins in Antarctica for 7 months. 그러니까 7개월 동안 남극에서 펭귄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7개월 동안이라는 건 얘네가 돌아올 때쯤 되면 7개월 동안 펭귄을 연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 반에 좀 생소한 개념이죠. 미래 완료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연구자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얘네들은 7개월 동안, 이 연구자들은 7개월 동안 남극에서 뭐 한 셈이다? 펭귄을 연구한 셈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정도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살짝 다시 봐주시면 will have pp도 미래 완료지만 능동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 보이시죠? 자, 이 공식은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다시 한번 by the time 주어 현재 동사, 그 다음에 주어 will have pp 미래 완료, 이렇게 짝지어서 외워주시면 돼요. 얘랑 얘가 짝입니다. 얘랑 얘가 짝이에요. 그렇게 작은 거 기억하시면 편해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가시면 체크아웃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자, 여기를 색칠할까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색칠해 주시고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색칠해 주시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과거 시점 부사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쵸? 이걸 과거 시점 부사라고 배웠는데 누구냐면 색칠하세요. 이제 yesterday, last, ago, in 플러스 과거 연도까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과거 시점 부사라고 배웠습니다. last 지난이죠? 자, 얘를 우리가 과거 시점 부사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과거 시점 부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무슨 시제로 써야 되니? 과거 시제로 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완료 시제와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얘는 뭐예요? when은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when이거든요. 자, 이 말은 따로 적어보시면 되는데, 접속사 when은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 없다. 접속사 when은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 없다. 여러분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간 친구들도 있죠. 이 내용이 현재 완료 시험 범위 들어갔을 때, 자, when은요 특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간 그렸잖아요. 어떤 한 점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한 지점을 말하는 거지, 완료라는 건 부터까지라고 좀 시간의 개념이 길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림으로 이해하면 when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갈 때 하나의 점만 의미하는데, 완료라고 한다라는 건 이 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잖아요. 그치? 부터까지라는 게 요렇게 되는 게 완료잖아요. 그죠?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봐봐요. when이라는 건 그냥 점 하나만 말하는 거야. 내가 집에 왔을 때, 내가 학교에 갈 때,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잠잘 때, 어떤 시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너랑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진행형을 쓰게 하더라도 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완료라는 건 현재 완료를 쓰건 과거 완료를 쓰라는 건 이렇게 부터까지라고 해서 길거든, 이 짝대기가. 그죠? 이건 when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아, when이라는 건 이제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 들어가요. 이걸 특정 시점이라고 문법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이라는 게 뭔데? 그냥 점 하나야. 시간의 흐름에서 그냥 점 하나인 거야. 알겠지? 점 두 개가 아니고 점 하나인 거야. 그쵸? 점이 두 개가 돼야 부터까지라는 개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절대로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 시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when이 힌트로 나올 거고 when이라는 단어를 문장 왔을 때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면 끝나겠죠. when이라는 걸 보여주고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썼을 때 여기에 have pp라는 게 밑줄 쳐서 쫙 나왔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조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알면 그냥 맞출 수 있죠. 틀렸다라는 것은.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접속사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쓸 수 없다? 현재 완료와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된 거죠?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이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자, 밑에 예문 살짝 볼게요. 이건 더 쉽죠? Many years ago 무슨 시점 부사가 보였어요? 과거 시점 부사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무슨 시제가 답입니까? 과거 시제가 답이죠, 당연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many years ago 몇 년 전에 내가 뭐 했대요? Cross the heart of the Sahara Desert in Algeria인데 알제리아에 있는 사하라 사막의 중심부를 건넜다는 거예요. 되셨죠? Cross는 건너다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쓸 수 없다, 이거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과거 시제니까 과거 시험 부사가 있는 문장이니까 과거 동사로 썼다. 이 정도 개념이에요. 근데 쌤이 이렇게만 끝내면 너무 쉽잖아. 예문 하나만 해볼게요. 봐요. 이번엔 I have crossed 똑같이 써볼까요? The heart of the Sahara. 자, 아까하고 좀 달라진 게 있죠, 이번엔. I have crossed the heart of the Sahara Desert before. 이 단어가 들어갔어요. 자, 이 before는 우리가 무슨 시점 부사라고 배운 적 있죠? 완료 시점 부사라고 배운 적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경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아요. 그럼 나는 사하라 사막의 중심부를 건넌 적이 있다? 나는 전에 이 사하라 사막을 건넌 적이 있어. 이 뜻인 거죠. 이건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before 대신에 once 쓰면 어때요? 이것도 괜찮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나는 한 번은 내가 여기를 건넌 적이 있어. 두 번 쓰면 twice. 세 번이면 three times. 그렇죠?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사하라 사막은 한 번 건너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 경험을 말할 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나 이거 해본 적 있어. 나 이거 먹어본 적 있어. 나 이거 본 적 있어. 근데 saw, ate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낯설겠지만 뭘 써야 돼? 우리는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have seen 이해되나요? 낯설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현재 완료가 굉장히 친숙해 보이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건 다른 얘기예요. 잘 안 나올 거예요. 낯설어서. 여러분들 입에서 have pp, have eaten, have seen, have watched 잘 안 나올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해보셔야 돼요. 근데 스피킹을 지금 연습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피킹은요. 대학 가셔도 해도 돼요. 그건 나중에 하자. 그건 다른 영역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 정도까지 이해를 하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하자는 거예요. 자, 적었죠?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문장. Many doctors have been searched. 자, 왼쪽과 오른쪽과의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주어는 doctors지만 지금 여기가 동사 자리죠. 왼쪽 것과 오른쪽 거의 차이를 우리가 뭘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얘는 현재 완료의 뭐다? 능동이구나. 얘는 뭐라고 할 거예요? 현재 완료의 수동이네. 이게 왼쪽과 오른쪽과의 차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search,
자동사라서요. 혼자서는 안 되고 for까지 붙여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짝 개념이에요. 이거 외워오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이 수거처럼 생긴 애들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예요. search for는요. search for는 요 뒤에 목적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뭐를 찾다라는 뜻이 돼요. 뭐뭐를 찾다. 뭐뭐를 찾다. 자, 그럼 목적어를 찾아야 될 텐데 이 문제를 풀 때 너무 성급하게 푸는 친구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여기 바로 요 자리에 목적어가 없네 라고 생각해서 얘를 답으로 찍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왼쪽 것과 오른쪽 거의 차이를 현재 완료, 능동, 현재 완료, 수동까지는 구별을 했는데 여기 마지막에 나온 동사, 쌤이 얘기했죠. have, pp가 나온 뒤에 거가 진짜 찐동사라고. 이 뒤에 있는 동사를 놓쳐버리면 답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pp형에 나온 단어가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 4, 5형식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를 공부를 하실 때 나는 형식을 모른다. 그럼 형식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건 다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형식은 다시 안 돼 있으면 다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모르면 건드릴 수 없는 문제야, 이제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책에 보면 형식이라는 단원이 어디 있었어요? 맨 앞에 있죠. 제일 첫 단부터. 왜? 제일 중요하니까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난 예전에 배웠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늘 살아있어야 돼요. 같이 가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search for는 뒤에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해석 어떻게 했다고요? 뭐뭐를 찾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적어를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for 뒤에서 찾아야죠. 그리고 관사의 짝 누구죠? 얘죠. 동사 아니에요. 그죠? 그럼 원인이란 뜻의 목적어입니다. 그럼 원인을 찾았다가 되네요. 그죠? 답은 현재 완료 능동이 답인 거예요. 이렇게. 차이점 알겠죠? 자, 그럼 해석해보자. 많은 의사들은 얘들아, 현재 완료는 해석할 때 어떻게 했다? 과거랑 똑같이 하면 됐더라. 뭐뭐 했다. 뭐 했어요? Search for the causes of a rare brain disease인데 희귀한 뇌 질환입니다. 희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드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면 희귀한 뇌 질환의 causes 원인을 마무리 찾았다. 발견했다도 괜찮아요. 많은 의사들이 희귀한 뇌 질환의 원인을 뭐 했다? 찾았다 혹은 발견했다. 과거랑 똑같죠, 해석이.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이걸 한국어로 영접해보면 여러분들 시켜보면 분명 과거 동사를 쓰실 거예요. 근데 쌤이 얘기했죠, 아까? 나 지갑 잃어버렸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I lost my wallet이었나요? 아니면 I have lost my wallet이었나요? 현재 상태도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과거로 써버리면 현재 상태를 알 수 없어 버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왜 현재 완료를 썼을까?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의사들이 뭘 알고 있는 거야? 이 뇌 질환의 원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끝나. 무조건 외울 거 할 거 없어. 느끼면 돼. 아, 현재 완료 왜 썼어?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의식하고 읽으란 말이에요. 됐죠? 두 번째 문장. 자, 해석은 다 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 써보시고 노트 정리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 말을 듣고 넘어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알겠죠? 양이 많은 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게 필요 없어요. 한 문장 한 문장에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고 그럼 새로운 문장도 와도 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recently 나왔어요. 무슨 뜻이죠? 최근에란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단어하고 똑같이 알고 있냐면 lately 많이 봤죠? 늦게 아니에요. 최근에지. 최근에 the number of blood donors 나왔는데 쌤이 끊어봤습니다. 그리고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 거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나요? has pp죠. 두 번째 건 뭐가 만들어지죠? have pp죠. 차이점은 뭔가요?
얘랑 얘만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 뭐 할 때 써요? 단수. 그렇죠. 얘는 복수. 얘는 특이하게도 조동사인데 얘는 좀 이상하지. 조동사는 원래 우리가 can, may, will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can s 붙은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얘만 이상하게 특이하게 조동사인데도 불구하고 s가 붙고 안 붙고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정도 배웁니다. 원래. 자, 그럼 주어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주어를 찾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해보면 얘는 주어가 뭐일 때 쓰겠어요? 단수 주어일 때 쓰겠죠. 얘는 주어가 복수일 때 쓰는 거고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단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has하고 have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주어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죠. 주어 누구예요? 얘인가요? 그럼 큰일 나지. 말이 안 되잖아. 왜 아니에요? 그거 알자는 거야. 볼까? 눈에 보일 거예요. 이제 배운 친구들은. The number of 배우셨죠? 헷갈리지 않게 같이 쓸게요. A number of 두 가지 항상 같이 묶어서 공부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더가 붙어 있으면 이 number가 주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죠? 그리고 쌤 이렇게 얘기했지. A로 시작하고 of로 끝나는 것들은 통째로 뭐라고 보면 된다? 그렇지. 통째로 형용사로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통째로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가봅시다.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 가산, 명사가 나옵니다. 선생님 어려운 말 했죠? 복수, 가산, 명사는 뒤에 뭐가 붙을 거야? 요거 붙을 거야. 그러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주어요? 얘가 주어라고. 해석은요? 뭐뭐의 수. 그럼 보니까 넘버 S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럼 주어가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 그럼 주어가 단수니까 무슨 동사 쓰겠어요? 단수 동사 써야죠. 그렇죠? 그럼 이번엔 A number of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 형용사인 a number of는 numerous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세요. 얘도 근데 복수, 가산, 명사가 나오는 건 동일하거든? 근데 뭐가 다를까요? 형용사기 때문에 얘는 통째로 얘를 수식합니다. 그럼 누가 주어죠? 이 복수, 가산, 명사가 주어가 되죠. 그럼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 뭘 쓰겠어요? 복수 동사 쓰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안 썼네? numerous 무슨 뜻이지? 많은 혹은 뭐 수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많은 정도로 하시면 돼요. 많은. 그래서 해석도 많은 뭐뭐들이, 많은 주어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공부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내 걸로 다지는 것도 공부예요.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 저거 배운 적 있어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친구 중에 이거 처음 배운 친구 없을 거예요. 근데 기억에 날 듯 말 듯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앞으로는 잊어버리지 않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건 뭐가 제일 좋아? 반복이 최고야. 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훌륭한 거고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시고 잘한 거예요. 무조건 내가 새로운 걸 많이 늘려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그전에 이미 공부했던 개념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 이제. The number of가 나왔으니까 누가 주어겠어요?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이제 보자마자 딱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거든. 그쵸? 그러니까 동사 무슨 동사 써야겠어요? 단수 동사처럼 생긴 걸 써야 되거든. 그래서 has를 답으로 한 거죠. 얘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as increased rapidly. 자, 이제 요거 다 적었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마무리로. 자, 주어 다음에 이거는 느끼세요. 뒤에 이렇게 부사가 따잔하고 등장하잖아? 얘가 부사잖아요. 부사잖아요. 이렇게 부사가 짜잔하고 등장했다는 건 앞에 나온 동사놈이 요게 일형식이란 얘기예요.
쌤이 이런 얘기 해줬죠. 형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갖다 붙인 겁니다.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는 1형식이라는 말, 2형식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은 이렇게만 배웁니다. 예를 들면 happen, go, come, 지금처럼 increase 나오면 뒤에 부사 쓰는 거 이렇게 배워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노출 빈도가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묶어갖고 그룹별로 묶은 거예요. 야, 이렇게 뒤에 부사만 쓰는 동사들 우리는 1형식이라고 부르자라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 처음 영어 공부하신 분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 이렇게 동사 뒤에 부사만 딱 나오고 문장이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몇 형식이라고 한다? 이걸 1형식 동사라고 한다. 그리고 1형식 동사가 맞다는 것은 동사에서 문장이 끝난 거라고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게 1형식이에요. 그럼 부사는 없어도 되죠, 원래. 그럼 부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얘를 이렇게 수식했단 말이지. 자, 요 정도는 여러가 이해갔을 거라고 보고,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공부했거든. 나 학교 다닐 때. 아닌 것도 있던데요? 있죠. 부사 말고 형용사 온 것도 있죠. 무슨 말인지 보여드려요? He died young. 그는 일찍 요절했다. 이거예요. 요절했단 말 아세요? 일찍 죽었다고. 젊어서 죽었다고. 얘가 형용사야. 얘가 1형식 동사라고 전 배웠는데 왜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왔죠? 그때 쌤이 알려준 말이 있습니다. 뭐였죠? 얘는 왜 나왔어요? 그걸 이해하자. 외우지 말고 이해하자. 이해하면 안 까먹거든? 우리가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뭔지 한 번만 생각해 봐요.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였죠? 누구 수식, 명사 수식. 그건 아죠? 얘가 꾸밀 수 있는 말이 명사거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얘는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의 상태 설명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주어의 상태 설명이다. 근데 얘는 보어 자리가 아닌데 얘가 마치 보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름 뭐라고 한다고 했지? 이걸 유사보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문법 용어까지는 알면 고맙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1형식 동사가 왔는데 뒤에 형용사가 왔어요. 쌤 이거 뭐죠? 문법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독해에선 등장할 수 있거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아, 얘가 동사를 수식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누구를 꾸미기 위해서 주어인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단어구나. 그 정도를 아시면 돼요. 예문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The baby was born healthy. 자, 지금 보시면 was born 수동태죠. 쌤이 수동태는 무슨 문장이라고 했죠?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원래 뒤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부사가 나와야 정상이지만은 여기서 부사가 나오지 않고 형용사가 왔죠. 왜 그랬을까? 주어인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가 어떤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근데 해석할 땐 건강하게죠. 그래서 그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보면 아, 얘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난 거구나.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문법을 배우다 보면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1형식이라는 동사 쌤이 알려주고 싶은 거였고 increase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가 바로 1형식이에요. 그래서 끝난 거고 누가 왔어요? 부사가 왔구나. 이렇게.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늘어나다의 반대말 뭐가 있죠? 줄어들다, 감소하다가 있겠죠. 물론 decrease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거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외웁시다. decline. decline은
자동사가 됐을 때, 얘들아, 자동사가 됐을 때 무슨 뜻입니까? 줄어들다, 감소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increase하고 반이어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휘입니다. 어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법 따로, 어휘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어휘도 공부하셔야 되고, 문법도 공부하셔야 되고, 구문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잘 어우러졌을 때 독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독해를 할 때는 논리 영역이 다루 또 필요하겠지만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정확한 해석이에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어휘 수업 이어서 가겠습니다. 노트 정리해 주세요. 이 정도는.